이더리움 같은 투자를 할 때는 디파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알면 굉장히 그 투자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이더리움 투자로 인한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뭐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에 스테이킹하면 뭐 이자를 한 3-4% 좀 더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뭐 또 재스테이킹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수익 측면에서 좋아지고 알트코인 시즌 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게 되면 좀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대표님께서 과거 이더리움이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이더리움 투자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이더리움을 사고 파는 방식이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뎁이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들,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한 다른 토큰들을 가지고 뭐 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고, 특히 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뭐 유동성 공급 같은 걸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에어드랍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이제 활동들은 조금 일반인이 그냥 바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이제 뭐 디파이라든지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알면 굉장히 그 투자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이더리움 투자로 인한 좀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 뭐 이더리움 이제 스테이킹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에 스테이킹하면 뭐 이자를 한 3-4% 좀 더 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뭐 또 재스테이킹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수익 측면에서 좋아지고, 그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에 나온 책에 이제 초보자가 할 수 있게 쭉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측면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 불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이런 알트코인 시즌 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게 되면 좀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이더리움 외에도 약간 추천해 주실 알트코인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단 알트코인은 이제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메이저 이제 시총 10위권에 있는 뭐 솔라나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뭐 수이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총 좀 높은 20위권에 있는 애들이 보통 알트코인 그 펌핑 장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지표들이 언제 진입하고 언제 그 내가 엑시트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책에 이제 알트코인 시즌을 어떻게 분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결국에 알트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 알트코인 그 시즌이 왔을 때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잘 종목 선정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알트코인이 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막 자기들 프로젝트를 멋있게 포장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롱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힘든 구간을 많이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들다가 나중에 또 수익을 보기도 하지만 잘못 그 선택하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알트코인들도 많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기 코인이 좀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아무튼 알트코인은 이렇게 잘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이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번 이제 알트코인 불장 때 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아직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그 비트코인만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그
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 도미넌스가 대표적인 거고, 그거랑 이제 알트코인 뭐 시즌 인덱스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 지금이 시즌이구나. 근데 이미 시즌이 왔을 때는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적기죠. 아주 좋은 시기고. 근데 아무리 좋은 적기라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큰일 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내가 이제 알트코인 전체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몇 개 이제 잘 골라서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좋은 코인 프로젝트의 공통된 특징 3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3가지라면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기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네. 그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뭐 리플,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시총의 상위권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 플러스 또 하나는 그 알트코인을 만든 이제 팀들, 파운더라고 하죠. 그 팀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계속 잘 만들고 있는가, 그거고 마지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내러티브. 이 알트코인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트렌드가 변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 시총을 가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도지코인 같아요. 도지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에서 이제 포크해서 만든 비트코인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민코인의 대장이고, 그리고 어떤 코인 시장에서 민코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민코인 그거 뭐야, 뭐 짝퉁하냐 뭐 이랬다가 지금은 민코인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민코인을 막 발행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민코인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제 트렌드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도 약간 민코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요? 최초의 민코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코인이라는 것에는 이 코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지코인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시장의 어떤 테스트를 잘 견뎌낸 대표적인 어떤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3가지가 다 맞는 거죠. 굉장히 이제 오래됐고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팀들은 뭐 초기 이제 그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좀 재미로 만든 거긴 한데, 근데 비트코인을 포크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경과감이 똑같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이제 탈종합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이제 내러티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선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다시 민코인이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민코인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민코인 투자할 때는 사실 모든 걸 주의해야 됩니다. 민코인 투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웬만한 투자는 전 다 하거든요. 뭐 모든 것 거의 다 건드려 보는데 민코인 투자도 한참 했는데 민코인 투자는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극초기의 투자들 많이 했었는데 민코인을 하려면 24시간 민코인만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고, 민코인 종류가 진짜 수만 가지 나고 하루에도 막 계속 탄생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어떤 거는 뭐 1000%, 20,000%도 가고, 그 수익률 보고 막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스캠도 있고 막 러그풀이라고 하는지 발행했다가 도망치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뭐라고 하죠? 완전 야생 그 자체예요. 민코인은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만약에 하실 거면 그런 이제 시총 낮은 거 말고 시총 높은 민코인들이 있어요. 도지코인이라든지 솔라나의 이제 메인 민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계열의 이제 메인 민코인. 그러니까 민코인 중에서도 좀 오래됐고 이런 것 시총 높은, 그러니까 100위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신생하는 민코인 투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진짜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각오가 없으면은 들어가면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겠네요. 거의 다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또 최근에 가상화폐 현물 ETF 70개 무더기 승인 심사 중 약간 이런 기사들을 접했는데요. 이 현상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ETF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승인될 거예요. 이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승인될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계속 이제 신청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승인되고 이더리움은 승인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승인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가 이더리움 했으면 다른 알트코인도 다 승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좀 더 수혜가 된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ETF에 승인되면 과거와는 다른 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금방 샀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초기라서 리스크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도권에 다 어떤 규격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과거와는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이 이제 슬슬 규제를 많이 풀기 시작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코인 시장에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죠. 그렇죠. 네네. 그럼 그 변화를 저희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이제는 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도화를 한다는 것은 이걸 한다고 해서 금방 그 뭐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 바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시총 높은 거는 뭐 괜찮지만 그 시총이 좀 낮거나 신생하는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나왔다가 이제 사라질 리스크가 많은 알트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최근 또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5%까지 올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승인되면 코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투자자들도 많고 그 투자층이 좀 많아요. 그리고 리플에 이제 기대하는 것도 많고 리플이 이제 또 전통 금융하고 이제 연계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ETF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리플도 승인되고 이제 승인 가능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플 포함해서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이제 그 메이저 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문제지 승인이 대부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ETF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이것이 이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도권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갈 건지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2025년을 주도할 알트코인 테마는 어떤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뭐 트렌드가 매번 바뀌긴 하니까 그래서 2025년에는 기존에 좀 오래됐으면서 좀 그 시가총액의 어떤 전고점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메이저 코인들이 제 관점엔 거의 다시 전고점은 다 돌파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근 시장의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시가총액 2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더 성적이 좋았고 뭐 이런데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한 6-7배도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오히려 몇 년 전 가격이니까 엄청 비탈릭 부테린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알트 불장이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같은 시총이 높지만 그런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 이더리움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한 축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지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출현되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막 오르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코인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 500만 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알트코인에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500만 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00위권 순위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지 마시고 100위권에서 좀 오래됐으면서 괜찮으면서도 그 차트를 보면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굉장히 낮은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이제 500만 원이라면 한 5개 정도만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아니면 뭐 3-4개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름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전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올라가야 될 범위가 많이 남아 있고 뭐 솔라나는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여전히 전고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민코인 중에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또 괜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코인들도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뭐 에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단지 상위 시총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에 보면 쭉 나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코인이고 도지코인은 민코인이고 이게 두 개가 좀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는 이번에 또 나온 책에 전체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중에 하나씩 이렇게 뭐 5개까지 담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반대로 약간 상장 폐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알트코인도 있을까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이제 일단 김치 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 김치 코인이라고 네.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김치 코인을 알 수 있냐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싸메만 있고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 바이빗, 뭐 OKX 이런 데는 없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아. 사지 마시고요. 굳이 뭐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더라도 진짜 조금만 사고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 내고 빨리 빠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보더라도 이제 100위권 내에서만 보면 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100위권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대표 거래소에 다 있는지 그런 것들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이제 메이저 빗썸하고 업비트에 있는지 네. 이런 것만 위주로 해도 뭐 정말 리스크하게 뭐 코인이 갑자기 0원이 됐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죠. 그럼 500만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5억 원이 있든 우선 100위권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안정적으로 이제 100위권 안에 있고 내가 좀 네. 근데 더 좀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5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은 이제 100위권에서 하고 100만 원 정도 좀 배팅을 해도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 한 500위권까지 네. 좀 내려가서 500위권 안에 있는데 여기 조건은 이제 신생 코인이어야 돼요. 새롭게 내러티브를 이끄는 코인들 중에 네. 예를 들어 500위권에 있다면 얘가 빠르게 성장하면 100위권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을 내가 골라서 한두 개 이제 좀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률이 이 100위권에 있는 수익률을 다 상회하는 거죠. 네. 하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500위권 코인 있을까요? 책에 있습니다. 책에 책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언급을 해버리면 네. 뭐라고 하죠?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야 되는데 네. 이해를 못 하고 사면 네. 대응을 못 하거든요. 떨어질 때. 그래서 책에 그런 코인들이 좀 몇 개 언급돼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책에 언급된 코인 중에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하고 코인 개코에서 200위에서 500위권 사이의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몇 개 선택해도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책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희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맛보기는 해주셔야 이제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책을 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최근에 네. 이제 책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베라체인이라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 네. 한 100에서 500위권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급등하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좀 떨어져 있을 때 좀 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담았다가 시가총액 좀 높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약간 향후 기대하는 코인 프로젝트나 기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향후 뭐 저는 계속 좀 플랫폼 위주의 코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플랫폼이나 이더리움 같은, 네. 솔라나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더리움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 플랫폼들은 전쟁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2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시장의 네. 어떤 의문이 계속 있고 솔라나가 이더리움 뭐 제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리플이 다 제끼고 2위 갈 거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다 1위는 못 가요. 비트코인은 변함없습니다. 네. 그래서 2위 자리를 누가 이제 이더리움을 지킬 건가 아니면 다른 애들이 그 자리를 탈환할 건가. 대표적으로 네. 이제 솔라나 같은 게 가장 네. 주목받긴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 시장을 보고 있고 그런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도 또 잘 고르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환 대표님과 비트코인의 약간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살펴보면 좋을 알트코인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이걸 보고 구독자분들이 인사이트 얻어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만 이제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라는 책 그리고 에어드랍 1억 시드 만들기 하는 책이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뭐 예스24 같은 데서 서문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진짜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0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에어드랍 만든 그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투자라는 것이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여기는 그 손실 하나도 없이 0원부터 이제 에어드랍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네. 그거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결합해서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알트코인을 좀 생태계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 지금 또 알트코인 이제 불장의 초기니까 지금 빨리 요걸 빨리 습득해서 내가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 올해 연말쯤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으로 네. 웃음을 가지면서 연말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연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